상속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우선 자기 가족은 안 돼요. 상속을 받으실, 상속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실 분들은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속하면서 자기 자녀나 자기 배우자를 데리고 옆에 증인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된다. 또 미성년자 안 되고,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안 되고, 금치산자 안 되고. 그러니까 증인도 하시려면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, 이건 법률사무소에, 그러니까 법무법인에만 돼요. 공증을 하는 법무법인에 가서 하는 건데, 거기도 증인 2명이 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증인 자격이 있는 2명을 데리고 가서 공증인 앞에 가서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공증인이 그걸 다 받아서 적고, 그 다음에 읽어주고, 이게 맞냐? 그래서 다 맞다고 하면 그 다음에 서명을 하든지 기명 날인을 하든지, 그건 뭐 아무거나 돼요. 그러니까 그건 법률사무소에 가서 하시는 건데, 법률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. 바로. 그러니까 지금 자필증서나 이런 거는 유언장을 법원에 내서 거기서 또 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, 공정증서에 의한 거는 바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유효한 거고, 또 하나는 20년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없어질 염려가 없어요. 근데 보통 가지고 있거나 뭐 하다 자기가 간수하다 그러면은 다른,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그 자녀분들이 발견해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찢어버리든가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법정상속 순위라는 게, 이제 상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상속은 핏줄을 따라가는 거예요. 자기하고 피가 안 섞인 사람한테는 상속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해요.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, 어떤 사람이 양자를 갔어요. 양자. 그러면 법률적인 것도 혈족입니다. 근데 양자하고 그냥 이름을 올리는 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. 부부가 자녀가 없었어. 그래서 정식으로 양자를 드리면 그 양자가 와서 자기네 부부의 정식 아들이 됐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처소생이 있는 집에 어떤 분이 재혼을 해서 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이름을 올리고 아기를 낳았어요. 그러면 전처소생 자녀분들하고 이 계모잖아요. 계모자. 여기는 상속이 안 돼요. 같이 중등성이 있잖아요. 피가 안 섞였다는, 피가. 대신 정식으로 양자를 했으면 돼요. 그런데 양자가 아니고 같은 호적에 이름만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, 양자하고.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 그 다음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. 이게 누가 아버지냐? 그 다음에 대리모. 이게 누가 엄마냐? 이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상속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아직 법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지금 이제 여자분들이, 시집 가신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유류분 제도예요. 이게 뭐냐면,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시집간 딸한테 재산을 주면 재산이 남의 집안으로 간다, 이런 의식이 있어요. 그래서 안 주려고 그래요. 안 주려고.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전부 다 장남한테 줘버렸어요. 그 다음에 손자한테 줘버려요. 손자한테 줘버리고,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며느리한테 줘버려요. 이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연락도 늦게 해주고 뭐 병원에 아니 요새 돌아가셨을 때 연락을 안 하는 집도 있어요. 그 상속 문제 때문에. 응? 그래서 연락을 또 늦게 받고 나중에 가보니까 없대. 상속재산,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은 집안이었는데 없대. 자기 하나도 없대. 이게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있나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게 하나도 없다, 내지는 자기 거가 있긴 있는데 모자란다고 했을 때 자기가 법률상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반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반. 그러니까 자기가 보려면
4분의 1이 자기 거다. 그런데 이미 다 나눠 가져버렸어. 그럼 자기 거는 8분의 1이다. 대신 8분의 1은 더 가진 형제들한테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찾아올 수 있다. 대신 이게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1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. 신청을요? 네. 돌아가시면?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안 알려주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재혼한 처가 그 자녀들이 있고 전처 소생들이서 안 알려줘요.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. 네? 그랬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유류분 싸움 때문에 그랬어요. 뭐 이제 상속세 중에서 절세 방안인데 절세 방안이 많아요. 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물건으로 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5년간은 조심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, 5년 이런 말은 6개월이라는 말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에요. 신고 납부하는 기간인데 이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. 세금을 신고할 때 이 부동산들은 전부 다 공시지가, 기준시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낮아요. 네? 낮아요. 그래서 건물을 공시지가로 20억으로 다 신고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5개월 만에 팔았는데 40억을 받았어. 이거를. 그럼 국세청에서 40억에 대한 세금을 물린다. 응? 그게 바로 6개월 내에 팔면 안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재산이 뭐 100억, 200억 이렇게 되고 재산이 많다 그러면 5년 동안은 국세청에서 관리를 해요.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200억을 신고하고 빌딩 같은 걸 팔아가지고 500억 막 이렇게 됐다. 그러면은 5년 안에는 추징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5년 동안은 될 수 있으면 부동산 같은 걸 안 파는 게 좋다는 게 추징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게 지금 세대 생략이라는 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직접 주려면 세금을 30%는 더 내야 된다. 그런 말이에요. 그리고 증여하고 상속이 이제 어느 게 유리하냐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부인 있잖아요. 부인은 지금 30억 원까지 공제가 돼요. 무슨 말이냐 하면 부인이 상속을 받은 거는 3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괄 공제 5억, 배우자 공제 30억 그러면 35억 원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애들이 자기 상속분을 엄마한테 주면 그러면 그게 30억 원 이내면 안 내도 되냐? 그건 아니고 엄마 몫이 30억 원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러려면 재산이 70억 원이 돼야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고 엄마가 혼자다. 그러면 1.5 그러면 70억 원이 되면 엄마께 30억 원이 돼요. 그랬을 때 엄마는 35억 원까지는 안 낼 수도 있다. 그게 이제 그 배우자 공제. 그러니까 공제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증여가 왜 그러냐면 증여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치만 계산을 해요. 돌아가시기 10년 전 것까지만 계산한다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준 거는 상속재산 포함이 안 되니까 빨리 주면 좋죠. 빨리 주면. 그래서 증여는 빠르면은 유익하다는 말이고.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하면 공제를 못 받잖아요. 네? 배우자 공제가 6억인데 상속 공제 30억이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한테 30억을 주면 6억만 공제되고 2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뒤에 가져가면 30억 원까지 안 내도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. 너무 길어서.